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휴장을 한 가운데 중국 증시는 현재 1%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4%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수준이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긍정적인 전망들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와 비교를 해봐도 국내 증시는 오늘도 여전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장 들어가면서 더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 종목의 개수가 어제보다도 더 적은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오로지 주목이 쏠리는 곳은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따라오는 전기전자 업종만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과한 낙폭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 시장입니다. 또 이런 시장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전략들 짚어보시면서 챙겨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이 시각 보도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증권부의 배요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청약금만 1경에 달한다라는 수요 예측이 나왔었던 LG에너지솔루션 청약 1위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시장에서 오늘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청약과 관련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역대 최대 IP 규모로 상장 예정인 LG에너지솔루션이 개인 투자자 대상 청약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미래에셋증권이 36.78%, 하나금융투자 11.39%, KB증권 9.28% 순이었습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 공모가는 최상 단위 30만 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일반 청약자에게는 전체 공모 주식의 25%에서 30%, 1,062만 주에서 1,275만 주가 배정되게 됩니다. 이 중 50%는 참가자 모두에게 주식을 똑같이 나눠주는 균등 방식으로 진행되고 나머지 50%는 청약 증거금에 따라 나눠주는 비례 방식으로 배정되게 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인 10주에 맞춰 균등 배정을 받으려면 150만 원의 청약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25% 배정 기준 균등 배정 물량이 약 530만 주이기 때문에 청약 계좌 수가 265만 건보다 적으면 최소 청약자라도 1인당 2주에서 3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 계좌 수가 265만 건보다 많으면은 한 주에서 2주를 받게 됩니다. 뭐 역대 최대 IPO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미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주 기준으로 상장할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70조 2천억 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뒤를 이어 3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업계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후 주가 상승 여력이 최소 30%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DB금융투자는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가는 경쟁사인 중국 닝더스다이 대비 47% 할인된 수준이라며 IPO 기준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쟁사 대비 30% 할인해도 시가총액은 78조 원, 20% 할인을 하면 89조 원 수준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SK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의 적정 시총을 100조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역대 IPO 최대어인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내일까지 또 뉴스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관련 이야기인데 이 코로나19 상황에도 정말 어려운 시기를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이 버텨왔었죠. 그런데 이제 좀 한계에 달한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오늘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자 10명 중 1명은 이미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받았고 대출 금액도 평균 5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대출 급증보다 더 심각한 것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크게 증가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말 개인 사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27만 2,300명으로 그 규모는 2019년 말과 비교해 2년 사이 2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157조 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24.8%를 차지했습니다. 다중채무자 1인당 대출 금액은 평균 5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 평균 지금 대출 금액이 거의 5억 8천만 원 이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벼랑 끝에 몰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변이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취약 고위험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은은 현재 금융지원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낮더라도 자영업자 대출의 잠재 위험이 많다고 진단했는데요. 자영업자의 대출 가운데 상환 부담이 큰 일시 상환 대출이 45.6%, 만기 1년 이내의 대출이 69.8%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날 경우 자영업자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1.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이 유지되는 경우보다 2.2%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이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좀 한번 덜어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배유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는 시장 들여다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의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유럽 증시가 반등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여기에 또 중국의 경제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시장 오정장의 상승분을 지켜내지 못하고 현재 이 시각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오전장에 혼조세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81% 빠진 2,866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현재 1.12%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그래도 그나마 2차 전지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또 1위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는 개인이 매도를 또 기관은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개인이 1,740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은 1,56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현재는 238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장중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기관은 97억 원, 외국인은 730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올해 최고의 IPO 대어로 꼽히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일반 청약 시작 날인데요. 기관 수요 예측에서도 주문액이 1경 원을 넘어서는 흥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일반 청약을 위해서도 증권 계좌 개설을 하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흥행에 2차 전지 전반적인 훈풍이 도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 현재 4%대 강세 가져가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2.26%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현재 1.36% 오른 44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들이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성장주들이 주춤하면서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가 보여졌었죠.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코스피 200 지수에서 철강주들이 평균 7.1% 오르면서 가장 큰 폭의 오름세가 보여졌었는데요.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중국이 지금의 강한 규제 스탠스를 올해 내내 지속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동계올림픽이 지난 이후에 규제 흐름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 2.39%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KG 동부제철도 3.69% 하락한 1,450원에 고려제강도 현재 4%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미국과 캐나다에서 삼성부 상표권 등록 소식이 있었는데요. 주가는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에 이어서 카카오페이의 먹튀 논란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은 소폭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풍강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수혜주로 엮이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SK스퀘어는 오늘 강한 모습입니다. 자회사 IPO와 또 2월에 MSCI 정기 변경 비중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 종목 뽑아서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HDC 현대산업개발이 있습니다. 이번 광주 붕괴 사고 발생 이후에 정몽규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선다라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완전 철거 혹은 재시공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은 52주 최저가를 새롭게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12%대 급락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16,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삼성전기의 강한 주가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일본 무라타가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MLCC 생산 라인의 가동이 중단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생산 라인 축소 소식에 반사이익이 현재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주가 현재 4.35% 강세 가져가지고 있고요. 19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퍼스텍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15%가 넘는 급등 흐름 보여졌었죠. 삼성전자의 로봇 브랜드인 삼성봇이 최근에 미국 특허청과 캐나다 특허청에 상표권에 등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퍼스텍은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기대감까지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17%대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4,5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에 뚜렷한 호재라고 보여지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율이나 물가 상승 압력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시장 오후 들어서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기관이 오전까지는 양시장 모두 매수세를 보이다 오후 들어서 매도세로 좀 전환한 모습 등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기, 삼성 SDI, SK스퀘어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심텍, 젠백스, BH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 또 삼성전기, 삼성전자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이녹스 첨단 소재, 또 ABL 바이오, 이오테크닉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초반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급의 변동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장중에 이런 지수의 하락도 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좀 너무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장 한마디 투심 약화 속 개별 종목 장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여전히 투심 약화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오전장에 하더라도 이제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감 속에서 이제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역시도 전월 대비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이 경제 지표 부진의 영향 등으로 이 투심 약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단 초반 반등을 보였던 우리 증시, 이러한 경제 지표 부진이라던가 자금 유입 둔화 등에 따른 이슈로 보합권에서 움직이다 다시 한번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가량 급등하면서 1.85 정도 수준에 좀 도달하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서
미국 선물 지수도 하락 전환하는 모습 등이 우리 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하락을 좀 가중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약세 장세지만 이슈에 따른 이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하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 오늘은 경쟁사들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과 더불어서 이 주가 급등으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에 따른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 주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총이 150조 원대로 좀 추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경쟁사들의 주가 역시도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또 특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이 물적 분할 제동 가능성 등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 분할에 따른 우려감이 다시금 기대감으로 들어올 여지도 있다라는 점 등이 최근에 추가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150조 원을 달성을 했을 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향후 증설 등을 감안했을 때 LG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쫓아갈 수 있다라는 논리도 나오는 만큼 추가적인 시가총액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서도 MLCC 관련주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무라타의 이 생산 능력 축소로 인해서 반사 수혜를 삼성전기가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 또 거기에 테슬라의 이 사막 컨덴서에 MLCC가 공급된다라는 소식 등의 오늘 관련주 모두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 다변화와 업황 회복 등에 따른 기대감 등의 이런 관련주 강세를 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삼성전자가 이 로봇 브랜드인 삼성봇의 이 상표권을 최근 미국 특허청과 캐나다 특허청 등에 좀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삼성봇의 산업용 로봇은 물론이고 로봇 청소기, 가정용 휴머노이드, 다양한 이런 로봇 형태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던 점 등과 더불어서 최근에 여러 부분에서 인수합병을 좀 기획하고 있다라는 점 등이 부각되며 이 로봇 관련주 강세를 좀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중에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기대감 등도 좀 추가로 좀 유입되고 있는 점 등이 주가 급등을 상대적으로 좀 나타내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퍼스텍, 에브리봇 등의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삼성봇 이 상표권 특허청 특허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꼼꼼하게 시장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 종목씩 좀 뉴스를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토픽인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먼저 오늘의 지수 흐름부터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2,900선 아래에서 움직였었는데 오늘도 장중에 회복을 했다가 오후장 들어가면서 점점 더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동안 약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좀 짚어주시죠. 예,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몇몇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면서 지수가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역시 시장의 블랙홀 역할을 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의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자금들의 이동이 빨라지면서 시장을 하락 약세 전환시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일까지는 눈치 보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려는 그러한 모멘텀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종목들에 따라서는 실적 호조라든지 아니면 매출 증가, 이익 증가 같은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그러한 뉴스들이 나오는 종목 중심으로 시장의 반등세를 나타낸다라는 것이 역시 시장의 체력이 그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관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개별 이슈 말고는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특별히 부재한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죠. 어제 미국장이 쉬었기 때문에 또 증시에 있어서 바로미터가 없다라는 점도 투자의 어떤 그 기준점을 삼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까지 연이어서 큰 이벤트들이 굵직굵직하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적극적인 매매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모멘텀도 부재한 상황이고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청약으로 또 수급이 지금 좀 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2차 전지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모 청약은 일단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저는 갖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시총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끼워 넣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수급이 좀 다소 몰릴 수 있다라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그전에 LG화학에서도 어느 정도 시총을 좀 이루어냈었는데 그거보다 높은 시총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장기간 버티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LG에너지솔루션이 기업 가치가 그렇게 낮은 기업은 아니죠. 우리나라 1위의 굵직굵직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셀업체 같은 경우 앞으로 경쟁이 격화될 겁니다. 물론 셀업체 자체적인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지만 셀업체에 대한 다양한 그 자동차 회사들의 내재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될 때는 너무 그렇게 지금 현재 뒤늦게 주가에 대한 반응을 하신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상장 이후에 성급한 추격 매수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기관들이 적은 유통 물량에서 끼워 넣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즉 선물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트래킹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끼워 넣어야 되는 물량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수급이 사라졌을 때 과연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과 같은 무거운 시총을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청약 신청은 가능하면 하는 게 더 좋겠지만 너무 과도한 기대나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해볼 만한 게 지금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수급의 이런 부족난으로 자동차 생산량이 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친환경 자동차 판매는 증가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자동차 시장 앞으로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전망도 한번 짚어주시고 관심 있게 보일 만한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동차 관련주들 작년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 현상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작년에 어떠한 우리가 생각보다 좀 적었던 판매량을 이번에는 능가하는 그러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특히 친환경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그 개별 소비자들에게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개인 소비자들에게 다가오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충전소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장거리 운전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각국들이 환경 규제 문제 때문에 화석연료 자동차들을 생산을 제한하고 있는 면들도 있죠. 결국 친환경 쪽이 앞으로는 대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서는 제가 셀업체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같이 셀이 올라갈 때 셀보다는 소재 쪽이 빠질 때 소재를 더욱더 담아가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소재 업체들은 올해 하반기에 증설 이슈에 따른 매출 증가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 그 자동차 회사들이 셀을 내재화하게 된다라면 보다 많은 회사들에 대해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소재 업체들이 빠질 때 조금씩 모아가면서 중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라면 오히려 큰 수익을 볼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관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어려운 시장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강한 업종이라고 한다면 섬유, 의복, 의료, 정밀, 화학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또 강세를 보일 만한 업종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최근에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업종들을 보면 어떤 테마를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실적이 꾸준히 증명되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업종들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적들이 예상과 다르게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의류, 섬유 이런 쪽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덧붙여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견조하죠. 이런 것들도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 호조에 따라서 움직이는 업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내일까지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총이 큰 종목들보다는 시총이 작은 업종들이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들도 시총이 큰 종목들을 움직일 만한 자금 여력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환불일인 금요일까지는 시총이 작은 종목 위주로 개별성 종목 그리고 개별성 테마, 개별성 뉴스를 가진 종목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쪽에서 집중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장 이슈 토픽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 시장 잠깐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94% 하락을 하고 있고요. 2,862.81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2,902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2,900포인트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나 싶었는데요. 오후장 들어가면서 급격히 하락을 하게 되면서 현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저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시죠. 개인들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2,074억 원 매수해주고 있는 개인들의 모습 보여지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는데요. 외국인이 244억 원으로 소량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1,901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LG에너지솔루션 청약과 관련돼서 경쟁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만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삼성전자 0.65%, SK하이닉스 0.79%, 지수에 따라서 대형주들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네이버가 2.18% 하락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82% 하락의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LG화학이 1.98% 하락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4.84%로 홀로 강하게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67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 1.5% 정도의 조정, 그리고 카카오가 0.43% 하락하고 있고 기아가 0.85%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12위에 이름 올리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2.26% 강세 보여지면서 오늘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코스피 시장에서도 여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1.26% 조정을 받고 있고요. 945.82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957포인트니까요. 어제보다 좀 더 하락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게 됐고요. 개인들이 87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114억 원, 외국인이 858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시죠. 코스닥 종목들 가운데서도 2차 전지 종목들 많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흐름은 그다지 강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시장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 이 정도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1%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37%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조금 더 고점이 높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총 1, 2위의 위치가 변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에코프로비엠이 2위로 지키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2.14% 조정 나오고 있고 카카오게임즈도 1.43% 조정이 나옵니다. LNF 역시 0.77% 강세 보여주는 2차 전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위메이드 오늘 게임주들의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50% 조정받으면서 13만 1,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가 1.89% 조정 나오고 셀트리온 제약이 1.49% 하락합니다. 첨보가 1.10% 조정이 나오고 지금 10위와 11위에 또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리노공업이 0.16%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시총 상위 종목 10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CJ ENM은 1.43% 오늘 하락하면서 11위
1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요. 시총 상위주들의 이런 순위 변동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주목해보면서 내일의 붐 함께 하시죠. 네, 장 마감까지 1시간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의 막판 전략이 또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 있겠죠. 내일의 붐 시작하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위원님 목소리에도 뭔가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제는 심장은 아니지만 심장 주변을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은 하루였는데 오늘은 심장을 맞은 것처럼 굉장히 좀 아픕니다. 네. 네, 일단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일주일 전을 돌이켜 보면은 지난주에도 월요일, 화요일 폭락하고 수요일에 급등했거든요. 네. 제발 내일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 네. 상승하기를 기원하면서 사실은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좀 올라가기도 했고 그리고 장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 선물 지수가 큰 폭의 낙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장중 이제 미국 선물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 가까이 조정받은과 동시에 지금 중동 지역의 반란군들이 네. 이제 정부를 대상으로 지금 드론 테러를 진행했다라는 그런 전쟁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면서 우리 증시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동 지역이 우리나라가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네. 중동 지역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만도 이제 삼면이 바다로 이제 중동 지역이 둘러싸였는데 그 산유국들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그 해역이 막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과거에 이제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거 한번 하면 네. 중동 지역에 뭔가의 그런 유혈 사태가 발발하면은 그쪽에 이제 배가 무서워서 못 뜨죠. 네. 총 잘못 맞으면은 거기 있는 선박들이 다 빵 터지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제유가 상승에 정말 막대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맞아요. 자, 이번에도 이제 드론에 대한 그런 테러 이슈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사실 좀 뒷걸음치다가 좀 얻어맞았는데 네. 이제 지난주에는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유혈 사태 일주일 안에 발발할 수도 있다. 네. 실제 그런 전쟁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국제유가 가격 상승,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된 테마주들,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난방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지난주에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네. 일주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한국석유가 장중에 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좀 테마를 오늘 처음으로 좀 태동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고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빠지건 말건 네. 나는 이걸로 그동안 내가 손실봤던 거 다 만회를 하겠어. 내가 그동안 수익 냈던 거 더 극대화하겠어. 지금 전 세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거의 대다수가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대한 그런 이슈들 굉장히 큰 이슈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과 이제 관련된 이제 청약 뭐 이런 일정들로 이제 수급이 좀 빨려가고 있다. 그래서 좀 전방위적으로 좀 재미없는 장세이지만 오늘 앵커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오늘 정말 특별한 이슈가 또 하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진행 중인 부분들까지도 풀어서 주식시장과 풀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잠시 준비하고 오늘 대지대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민경철 위원님이 또 말씀해주신 종목 중에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좀 어려운 시장 연출되고 있지만 분명히 테마들은 이어지고 있거든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으로 또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게 신라젠 이슈가 있거든요. 오늘 신라젠이 이제 거래 재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될 것이냐 이것을 놓고 상장 적격성을 심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종목들의 움직임을 작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흐름 좀 한번 짚어주세요. 일단 우리 신라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이렇게
항암제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과거 10,000원짜리를 15만 원까지 15배 끌어올리면서 임상 기대감으로 주가가 1,400% 가까이 주가가 급등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임상 3상 실패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하한가 그리고 마이너스 17%까지 무너지면서 당시에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거든요. 지금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이제 2위를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이제 대형주가 네. 갑자기 하한가를 3번 맞고 거래 정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3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라젠이 이때 당시에 이제 하한가를 3번 가고 주가가 15만 원에서 7,800원까지 20분의 1토막이 났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닥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네. 모두가 같이 폭락했습니다. 그냥 검은 금요일이라고 해도 다름없을 만큼 이때 모든 제약바이오 종목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무너졌었는데 그 폭락의 신호탄을 깼던 게 HLB였거든요. 오. 신라젠은 실패했다. 하지만 HLB는 임상 3상 성공했다 하면서 우리 신라젠이 8월 7일 이때 어떻게 보면은 일봉상 저점을 딱 찍었던 당시에 우리 차트를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들 다 저점을 찍었는데 HLB 지금 사명이 바뀌었죠. 네. HLB. 영어로 쓰셔야 영어로 됩니다. HLB. 치면은 HLB 또한 주가가 신라젠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졌습니다. 이 종목도 5,500원짜리가 65,000원까지 1,000% 올라갔다가 주가가 신라젠 급락하면서 같이 빠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임상 성공하면서 주가가 9만 원까지 10배 정도 다시 시세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큰 시세를 기록할 수 있는 그 주요 원동력으로 HLB가 과거 임상 3상 성공과 실패냐 네. 이거를 두고 신라젠 임상 실패하고 거래 정지. HLB 임상 성공하고 주가 10배 튀는 그런 좀 반대적인 모습들을 나타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신라젠이 임상 3상 실패한 이후에 바닥에서 주가가 막 50%, 100% 왔다 갔다 하다가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주주 비중을 보니까 거의 92%에 해당되는 비중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비중이었고 지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17만 명이 여기에 지금 네. 거래 정지 중인 상태라고 해요. 곱하기 4를 하면은 60만 국민이 물려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 지금 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 재개해라 이렇게 지금 시위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이 결과가 빠르면 장 전, 네. 장 마감 전, 늦어도 시간으로는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신라젠이 거래 재개가 되면 우리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는 당연히 호재가 투심의 되겠죠?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또다시 상장 폐지로 또 결정을 한다면 이제 불복하고 또 이제 개선 기간 부여하는지 실제 정리 매매를 하는지 네. 총 3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내일 거래 재개가 되느냐, 하나는 상장 폐지로 귀결되느냐, 아니면 상장 폐지로 귀결했지만 회사가 반대해서 또다시 다시 한번. 개선 기간을 네. 또 한 번 더 부여해 주느냐, 이 3가지 중에 하나로 또 귀결되게 될 텐데 어떻게 이제 뭐 결과가 나오게 될지는 이제 생방송으로 이런 이슈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추적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일단 신라젠이 지금 2시에 이제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될 가운데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고가에서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20만 원짜리가 최근 25,000원까지 마이너스 거의 뭐 80%, 90% 폭락하고 오늘 장중 플러스 17%까지의 단기 시세가 만들었습니다. 신라젠이 거래 재개된다면 고가에서 무너진 우리 신풍제약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신풍제약 우선주가 신풍제약 우선주도 오늘 28만 원에서 32,000원까지 9분의 1 토막 난 바닥에서 또다시 장중에 26.8% 단기 수급이 들어왔어요. 신라젠이 급등하면 바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신라젠의 이제 주주 구성을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주주 구성을 보면은 M2N이라는 회사가 주당 3,000원에 600억 정도의 자금을 신라젠에 투입을 해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라젠에 600억이 투여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라젠 거래 재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이 M2N이라는 회사가 신라젠 지분을 주당 3,000원에 인수를 했는데 신라젠은 지금 12,000원이거든요. 네. 만약에 재개가 된다면 가장 큰 수혜는 누가 얻게 될까요? 600억에 3,000원의 주식을 산 M2N이 네. 이게 만약에 재개가 돼서 12,000원에 거래가 된다? 네. 그러면 600억이 2,400억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M2N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또 최대 주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2N이라는 회사의 차트를 보니까 주가가 지금 마이너스 17%까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심의 중이거든요. 근데 그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주가는
아마도 거래 정지가 지속될 것 같은. 네. 이게 만약에 지금 거래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 M2N은 신라젠에 6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네, 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거래 재개가 돼야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또 상장 폐지 결정되고 또 1년 동안 또 묶이게 되면은 이 600억에 대한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 시장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신라젠의 최대주주 M2N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빠지다가 지금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또다시 좀 거래 정지 기간이 또 지속되거나 또 상장 폐지 결정으로 또다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좀 리스크가 이 주가의 모습에서 좀 유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라젠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못다한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끊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다음 종목들 그러면은 우리 내일의 봄에서 소개해주신 종목들 수익률 챙겨간 종목들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 우리 내일의 붐에서 이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다뤘던 종목들 자, 어제 다뤘던 종목들은 오늘 지수가 빠져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추세 이탈은 아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지지선 깨지 않고 반등하는 시점을 시청자분들이 매수의 타이밍으로 잘 잡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네. 자 1월 2주차, 즉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종목씩 15개 종목을 제가 방송에서 다뤄드렸는데 한 종목 빼고 14개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자, 1 나누기, 정정하겠습니다. 14 나누기 15 하면은 확률이 몇이죠? 14 나누기 15요? 네. 거의 뭐 90 몇 대략 퍼센트겠죠? 90% 네. 이상의 승률을 이제 보이면서 종목들 대시세 초입에서 공략했는데 한 종목 빼고 15개 종목 중에서 14개 종목들이 전부 다 시세가 나왔다. 네. 근데 뭐 1%, 2% 올라간 것도 있는데 자, 12%, 23%, 26%, 자, 우리 현우산업 18%, 알루코 네, 20%, 수십 %의 시세도 일주일 만에 누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은 따로 AS를 드릴 종목들은 없지만 일단 우리 어제 다뤘던 종목들 이제 오늘 이 정도의 조정은 네, 우리 상한가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 이후에 2박 3일 정도 눌렀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추세 일탈로 보여지진 않는다. 지수가 마이너스 1% 조정받고 있음에 따른 자연스러운 지수의 하방 압력에 따른 조정일 뿐 대시세 초입에서 이제 뭐 제가 제시해드린 지지선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 네. 제가 이제 국제유가 관련해가지고 네, 종목을 하나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국제유가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테마 형성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네. 이제 국정유가 종목이 자 과거에 대시세를 반납한 자 바닥 반토막난 저점에서 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수요일 공략하고 나서 자 2박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어요. 네. 자 수요일 공략해야 됩니다. 국제유가 상승하고 있죠. 국제유가 관련된 테마주로 부각될 겁니다. 브리핑을 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동안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매수 기회를 충분히 주고 나서 오늘 장중에 자 플러스 자 오늘 장중에 자 플러스 자 몇 퍼센트죠? 자 14%까지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자 뭐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4일,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우리 3년치 은행이자의 수익 9%의 상승 파동을 좀 노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자, 대시세 초입에 잘 잡아놨기 때문에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주요 지지선 이탈하지 않을 시 여기를 매수 타이밍으로 해서 네. 우리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매수 타점에 대한 복귀 진행해 드리도록 하고 네. 자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그래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그래서 나는 뭘 사야 되느냐 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 지금 방송 돌리지 말고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채널 바랍니다. 고정. 네, 알겠습니다. 정말 타이밍 좋게 이 극동유화라는 종목을 잘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 민경철 위원님 더 의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내일의 분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오늘의 붐 후보군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세 초입에 있는 종목들 오늘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제 헛웃음이 나옵니다. 왜요? 제가 이거 이제 오늘 이제 대시세 초입이라고 브리핑을 드리려고 또 종목을 급등했어요? 가져왔는데 오늘 네. 상한가를 갔어요. 언제 샀어요?
언제 산 게 아니라 언제 갔어요? 네. 언제 갔어요? 네. 저도 말이 안 네, 나왔네요. 우리 네. 2시 18분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 네. 방송 딱 들어올 때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이거 분봉상의 차트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일본 상의 차트 보고 분봉상의 차트 볼 텐데 진짜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 과거에 이제 티라이오텍이라는 종목이 21,000원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막대한 거리대가 수반하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내는 여기서 네. 자, 13,5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돌파할까 말까 할 때 제가 자, 이거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판단해서 우리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수익과 행복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려야지라고 여기서 제가 이거 종목을 우리 네. 제작진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네. 자,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제 13,500원 여기 구간 자, 돌파할까 말까 왔다 갔다 하는 이 구간에서 제가 이제 이거 대시세 초입입니다. 네. 라고 브리핑을 드렸는데 네. 아니 이게 웬걸? 자, 2시 3분. 제가 급하게 이제 메이크업을 받고 있던 그 시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시장가로 긁으면서 주가를 상한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15,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너무 그래서 아쉽네요. 저도 이제 네. 그거 이제 유한희 씨가 네. 이제 맷돌을 돌리면서 하는 말이 있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진짜. 네, 우리가 지금 네, 이거 뭐 아무것도 이제 안 바른 것 같지만 화장품을 좀 바르긴 했거든요. 네, 오늘 근데- 굉장히 깔끔하시게 근데 그때 네. 갑자기 이제 누군가가 대량의 매기를 유입시키면서 상한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이게 방송 나가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가야 맞는 건데 이 나쁜 사람이 주가를 먼저 올려버렸다. 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어찌됐건 이제 올려버렸다. 그래서 이미 지금 27%좀 시세가 좀 분출됐다. 하지만 이 종목은 자 오늘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막대하게 유입되면서 직전의 고가를 자 돌파하는 슈팅 구간 제가 포착해서 여기서 이거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방송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놓쳤죠. 우리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네, 노랑톡 입장해 주셔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티라이오텍 오늘자 기준 대시대 초입이다. 이거 눌렀을 때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는 네, 노랑톡에서 지지선 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티라이오텍 아시는데 다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다른 종목은 이제 아직 안 갔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거는 좀 우라통이 안 터지는데 아까는 진짜 우라통이 좀 터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와가지고 막 분장받고 있는데 갑자기 상한가 가버리면 네. 저는 진짜 좋은 자리에서 돌파 자리 보고 공략한 거 네. 준비를 했는데 정말 이제 맷돌 돌리는 것처럼 어이가 없었지만 네. 아직 이제 파워넷이라는 종목은 아직까지 상한가를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네, 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8,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5,000원까지 빠졌어요. 마이너스 40% 가까이 무너지고 나서 자, 조정 구간에서 볼 수 없는 막대한 거래대금을 오늘 수반하면서 자, 직전에 이 저항 구간을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자, 돌파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워넷 종목도 오늘자 기준 대시세 초입의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한국석유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여러분들 정말 놀랍게도 자, 과거에 이제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유가까지 빠진 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 맞아요. 3월달. 네. 이때 국제유가가 마이너스였다라는 건요. 내가 기름을 주유를 해주면은 돈을 받아야 줘야 된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유를 받으면 돈을 받아야 되고 네. 주유를 해주면 돈을 줘야 네, 돼요. 그렇죠. 맞아요. 말이 안 되죠. 네. 상식적으로. 내가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휘발유 만땅이요 했는데 만땅한 만큼 돈을 받는 게 이때의 사태입니다. 네. 물론 이제 선물이었기 때문에 뭐 현물 시장과는 실제 달랐긴 했지만 자 국제유가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치닫으면서 국제유가 가격보다 국제유가를 보관하는 보관비가 더 비쌌어요. 그랬던 시절이 2020년도 3월 달이었는데 네. 3월 달 어떻게 됐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망할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네, 국제유가 우리 마이너스에서 갑자기 10달러, 네. 20달러, 네, 60달러, 80달러, 100달러, 지금 이제 80달러 중반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네, 네. 어찌됐건 이제 마이너스 유가에서 80달러까지 올라오는 게 현재 시점이고 네. 과거에는 조금만 올라갔을 뿐인데 20달러, 40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을 뿐인데 주가가 5,000원에서 3만 원까지 7배 정도의 시세가 과거 기록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한국 석유 이름만 들어도 네, 석유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네. 과거 이제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된 테마로 부각됐을 때 주가가 뭐 이란 리스크 부각하면서 4만 원까지 시세 분출한 과거력이 있다. 근데 그 3만 원에서 자, 만 원까지 마이너스 60%. 자, 여기서 3만 원에서 주식 하나 살 거를 만 원에서 하나 사면은 2개를 더 주는 1+2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중 바닥, 3중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오늘 막대한 자, 거래대금이 수반됐습니다. 자, 중동 지역에서 드론으로 테러를 했다. 근데 중동 지역의 특성상
그 중동 지역의 국가에서 뭔가 전쟁이나 그런 군사적인 유혈 충동들이 발생되면은 그런 기름을 나르는 배들이 운행하기가 조금 껄끄러워요. 네. 괜히 이거 그 나라 지나가다가 총격이라도 맞으면 그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그런 리스크 때문에 오늘 한국석유가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우리 바닥에서 주요한 매물을 뚫어냈기 때문에 오늘 한국석유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마지막 종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한국석유도 소개를 해주셨고 국동유화도 지금 상승률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1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또 한국은행이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또 내일에 본 종목들도 정보를 더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란 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